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팬데믹 시기 동안 페이즈4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았지만 벌써 페이즈5의 개봉이 눈앞에 다가올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이즈4에서는 로키 드라마에 잠깐 등장했던 정복자 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과연 앞으로 개봉할 페이즈5에서는 어떤 히어로들이 가장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이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 다들 뭐 하시나요? 긴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귀여운 그래픽과 아기자기한 게임성을 지니고 있는 러쉬 로얄입니다. 화면에 QR코드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악한 몬스터의 공격으로부터 요새를 지키는 디펜스 게임인데요. 유닛을 조합하고 새롭게 배치하는 다양한 전략 구성은 오직 러쉬 로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같은 유닛끼리 조합하여 강화시킨 뒤 남는 자리에 새로운 유닛을 배치시켜 전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닛의 파워를 올릴 수 있는 부스터 및 몬스터의 공격을 잠시 막아주는 유닛까지 얼마나 이를 잘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저는 귀여운 그래픽도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디펜스 게임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닛을 조합하고 부스터를 사용해 한층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할 수 있는 PVP 및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코옵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원하는 모드에서 마음껏 플레이해보세요. 클랜에 가입하여 팀을 만들고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해서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러쉬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시고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가세요. iOS 유저일 경우 상자를 얻기 위해 게임을 시작할 때 광고 추적을 허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상 수량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게임을 설치하시고 재미있는 설 연휴 보내세요. 시크릿 인베이전으로 돌아오게 될 닉 퓨리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쉴드를 해체한 것까진 좋았지만 졸지에 닉 퓨리가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소드라는 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인간이며 배우의 나이도 있는지라 액션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첨단 차량을 통해 하이드라를 처치하는 순발력을 보여주었죠. 시크릿 인베이전은 지금까지 모든 마블 작품 중에서 가장 어두운 스타일이 될 예정이며 이전 작품까지는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스크롤 종족이 빌런격 성향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닉 퓨리와 협력하고 있는 탈로스에게 대항하는 그레빅이라는 스크럴이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또한 마리아 힐의 연락을 계속 받지 못한 것처럼 그동안 지구를 떠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질 예정이며 자리를 비운 사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터를 비롯해 그가 수습해야 될 일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쉬얼크에서 MCU 데뷔식을 치른 데어데블입니다. 쉬얼크의 전투력이 아직 미숙하다고 한들 헐크와 맞짱을 뜰 정도였던 걸 생각해본다면 거의 쉬얼크를 가지고 놀았던 데어데블의 전투력이 실로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디펜더스 멤버조차 데어데블의 파쿠르 실력은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며 피터를 향해 던진 벽돌을 잡아낼 정도로 웬만한 초인의 버금가는 반사신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어데블의 능력은 시력을 잃은 대신 다른 감각들이 발달된 결과로서 건너편 자리에서 제트 연료 엔진 냄새를 맡거나 건물 옥상에서 내부의 소리까지 감지하는 등 거의 슈퍼맨의 하위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내구력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초인조차 놀랄 정도로 뛰어난 반사신경과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아이언하트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설계도를 이용해 마크1을 만들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겸비한 10대 소녀이자 슈리의 도움으로 마크2까지 개발하면서 상당한 스펙을 지닌 탈록한 인디를 상대로 꽤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전투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하며 마크2는 와칸다에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드라마에서 얼마나 훌륭한 슈트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녀의 전투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사진에서 보았듯이 육중한 형태의 슈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훨씬 박력 있는 액션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썬더볼츠입니다. 멀티버스가 열리면서 페이즈 4에서는 마법이 난무했던 가운데 드디어 제대로 된 맨몸 격투 액션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윈터 솔저와 태스크 마스터, 레드 가디언, 고스트 등 강화 인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재 강화 인간들이 MCU 내에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과 옐레나처럼 순수 인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터널스에서 티아무트가 사망한 장소가 주 무대가 될 것이며 이곳에서 아다만티움을 획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맨과 울버린의 등장을 빌드업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원작에서는 티아무트가 어벤져스의 기지로 활용된 것처럼 향후 엑스맨의 본거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티아무트의 시체에서는 아다만티움을 비롯해 어떤 금속들이 나오게 될까요? 어벤져스의 전과자 히어로 앤트맨입니다. 페이즈 5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앤트맨 3라고 볼 수 있겠죠. 어벤져스 5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품이자 캉의 계략에 넘어간 앤트맨에 의해 훗날 캉이 타임라인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믹한 이미지와는 달리 레비아탄을 주먹으로 쓰러뜨리거나 헐크의 심장에 피먼발을 던져 폭사시키는가 하면 작아진 상태에서 적들의 눈을 피해 어벤져스를 모두 죽여버리는 등 실로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정면 승부에서는 로키에게 한참 밀리는 상황이며 예고편에서도 캉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아 초월적인 강자 앞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편으로 돌아오게 될 2대 캡틴 아메리카 팔콘입니다. 전신을 비브라늄 슈트와 방패로 무장한 상태이며 추락하는 헬기까지 막아낼 정도로 스펙적인 면에서는 블랙팬서조차 뛰어넘는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팔콘의 윈터 솔저에서 혈청을 만들었던 브로커, 샤론의 등장과 함께 인크레더블 헐크 1편에서 변이 되는 모습 이후 소식이 없었던 리드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 오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끊이질 않는 음모론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썬더볼츠의 주축이 될 로스 장군까지 출연하기 때문에 발렌티나와 로스 장군이 꾸미고 있는 썬더볼츠의 스토리와 긴밀한 접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티나는 이미 와칸다 포에버에서 비브라늄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바가 있었던 만큼 향후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등장하게 될 뱀파이어 히어로 블레이드입니다. 햇빛을 봐도 죽지 않는 인간과 뱀파이어의 피가 섞인 혼혈로서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는 대신 인공적으로 만든 혈청을 투여하며 활동하는 등 꽤나 히어로 정신이 투철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장비들은 뱀파이어들을 단번에 끔살시켜버릴 수 있으며 시력이나 청각은 데어데블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터널스에서 블랙나이트와 접촉한 장면이나 웨어울프에 등장했던 엘사 블러드스톤까지 출연 루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자연적인 힘에 맞서는 팀이 결성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배역을 맡은 마허샬라 알리는 본인이 직접 마블 스튜디오에 연락했을 정도로 열과 성의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마블에서 재탄생되는 블레이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가오갤 홀리데이를 통해 한층 밝은 분위기를 선보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헬창이 된 그루트를 비롯해 남매 사이로 밝혀진 스타로드와 멘티스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가무라가 빠지게 되었지만 욘두의 화살을 쏘게 된 크레글린을 비롯해 연명을 지닌 코스모라는 강아지까지 합류하면서 새로운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편 쿠키 영상에서 고치로 등장했던 아담 오르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소울스톤을 보유한 인물이자 무려 2대 리빙 추리비널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네뷸라를 가격하는 장면으로 보아 빌런으로 등장할지 혹은 원작에서처럼 가오갤 멤버로 합류하게 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즌2로 돌아오게 된 로키입니다. 1편에서 계속 존재하는 자와 만난 유일한 인물이자 하마터면 TVA를 지배할 뻔하기도 했었죠. 이전 시리즈에 비해 크게 발전되거나 하락하는 현상 없이 아스가르딘의 육탄전과 마법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와디프에서는 행크 핌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존재하는 자를 죽인 실비로 인해 수많은 평행세계가 파생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다시 TVA로 돌아온 로키 역시 관리자가 바뀐 사실에 어리둥절하며 끝을 맺었는데요. 앤트맨과 마찬가지로 멀티버스 사가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헨리 카빌이 배역을 맡을 루머가 돌았던 하이페리온이 정복자 캉의 조력자로 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로키 시즌1은 맛배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작품으로서 어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페이즈5의 최강자들이 속한 더 마블스입니다. 캡틴 마블을 필두로 만다비전에 등장한 모니카 램보를 비롯해 새로운 티네이저 미즈 마블이 속해 있는 팀으로서 이미 6탄전에서 타노스를 굴복시키고 스칼렛 위치와 맞짱을 시전한 캡틴 마블이 있는 이상 전투력만 놓고 보자면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총알을 맞고 관통시킬 정도의 빠른 스피드와 신체 능력을 지닌 모니카와 6탄전에서는 강화인간까지 씹어먹는 카말라 칸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여성 파워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장이 예고된 박서준은 노래 행성의 얀이라는 왕자 역할을 맡게 되며,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캡틴 마블이 신부가 되는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로 대화하는 행성인 만큼 뮤지컬적인 부분도 가미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박서준과 브리 라슨의 케미는 얼마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페이즈 5에 등장할 가장 강력한 히어로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독 드라마가 편성된 에코를 비롯해 에거사 하크니스 역시 페이즈 5에서 드라마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페이즈4였지만 어느덧 멀티버스 사가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쉽게 어벤져스는 페이즈6에서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피니티 사가를 빌드업 시켰던 것처럼 과연 어떤 새로운 빌드업을 보여줄지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